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예? 예? 왜? 좀 깜짝 놀랐네요. 예.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예, 예. 무사히 다 돌아오셨나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예. 다 귀환하셨는가. 예. 우리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 이제 정비법을 보셔야 됩니다. 참 공지사항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며칠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26일이죠. 예. 2월 26일 날 보강이 있습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예. 요거 이제, 예, 보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 예. 공법 보강. 예.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예. 다른 학원 학생들은 보강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데, 여기 개정된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정비법이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정비법이 작년도 정비법과 다 달라지고 2월 9일부터 이제 이게 시행됐어요. 기본서 있는 게. 근데 난이도가요, 작년보다 한 2배 정도는 어렵게 개정이 됐어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제 법을 갖다 만들 때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개정된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 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상당히 좀 노력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는 이 정비법 같은 것을 갖다가 학생들이 작년하고 똑같은 시간을 강의했는데 이거 따라오지를 못해요. 예, 내용 자체가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근데 저는 나한테는 똑같은데 학생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앉아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서서 강의하는 사람이 힘들어? 아니, 앉아서 듣는 사람이 힘들어. 예, 그래서 힘들겠지만 요 수업을 한번 끝내야지 우리가 요 보강 한번 해야지만 조금 더 제대로 된 요 1월, 2월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공지사항 전달. 좀 이따 내가 깨끗한 글씨를 써놓을 거예요. 예. 여러분 하도 와 그러니까 내가 놀래서 글씨를 못 쓰잖아. 놀래서 글씨를 못 써. 예. 10여 년 전만 해도 보강하면 학생들이 다 좋아했거든요. 더 많이 배운다고. 얘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마지막 특강은요. 서울에서는 밤 10시 반까지 아침부터. 그 다음에 대전 이남에서는 새벽 1시나 2시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좀 배운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매년 30분씩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매년 30분씩. 이제는 6시, 저녁 6시를 넘기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점점 사람들이 공부를 적게 하고 어떻게 합격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져. 근데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제 가장 많이 바뀐 게 정비법.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도요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이 정비법에 가려서 말을 못할 정도야. 예. 예.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이제 건축법 프린트물 같은 경우도요 이제 개정된 사항 등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우선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28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은요 이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공부했던 거. 자, 여기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요. 거의 기억 안 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요 총칙 파트가 있었는데, 총칙 파트의 이제 첫 번째로 도시개발법의 목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가 있었습니다. 용어 정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도시개발구역의 뜻,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뜻. 도시개발사업이란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단지 조성, 시가지 조성. 그래서 용어 정의 두 개.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대상 지역을 이제 지정하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지정권자가 있었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랬죠.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가 있었어요. 지정 규모. 우리 원칙적인 지정 규모 면적을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 나눴을 때 생산녹지, 자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되고요. 도시지역 외지역은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되지만 시가지가 되기 위한 조건 2개. 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할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 지정 규모.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람과 공청회가 있는데 공람은 필수 절차. 공청회는 원래는 임의적인 절차지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고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정 효과가 있었죠. 지정 효과.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지역이 취락지구나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일 때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형도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내 고시하면 되고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는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자,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다. 단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단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과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요. 동의 요건이 필요했어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거,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라는 게 있었죠. 지정해제. 그래서 목적사업 달성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한시처분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목적사업 달성 불능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2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했을 때는 다시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다음 날 해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년을 5년, 3년을 5년으로 연장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사업 달성 불능으로 해제를 할 때는 용도 지역이 환원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다음 우리 세 번째로 공부했던 게 시행자하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 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시행자에 대해서는요. 자,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을 하고요.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도시개발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 다음에 요 시행자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었죠. 지정 제한을 못하는 자,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었다 그랬죠. 그다음에 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실시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고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랬고요. 그다음 우리 사업 시행 방식이 있었죠. 네 번째 파트로 사업 시행 방식. 자, 사업 시행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사업 시행 방식의 구분,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 신속한 사업에 유리하고요. 단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수용 방식을 사용하기 곤란하다. 환지 방식의 장점,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유리하고요. 단점은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혼용 방식은요.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수용 방식을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우리 수용 방식에서 중요한 거 사업 시행자는 수용권을 취득하는데 단 민간 시행자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수용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수용에 대한 특례, 공시법에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수용권을 주고 재결 신청 기간은 1년 내가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이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 상환 채권이 있어요. 수용 보상금을 도시개발사 끝나고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대신 주는 게 토지 상환 채권. 이거는 기명증권이고요.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우리 수용 방식에서 또 한 가지 원형지라는 게 있죠. 원형지는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이 수용 방식에서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요. 원칙이 경쟁 입찰, 예외 추첨이나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암기해야 되고요. 이제 오늘 해야 될 게요. 세 번째 환지 방식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내용 옆에 친구가 물어보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틀릴 게 없어. 자기가 공부한 것을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틀릴 게 없다니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핵심 요약. 그래가지고 저는 최근에 막 놀랬던 게 그 케이블 TV인가 어디에서 종편인가요? 더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드라마 혹시 아세요? 더 패키지. 패키지 여행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어. 더 패키지. 남자 주인공이 정용화라는 가수가 남자 주인공이었어. 여자 주인공이 이연희. 그것도 내 들어서 하는 거야. 이름을 들어서. 근데 그 12회가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는 일이 몰아보기를 해. 몰아보기.
아침밥 먹고 점심을 시켜놓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몰아보는 거예요. 한 편을 몰아보기라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그 어떤 드라마냐 그랬더니 약 15분에 걸쳐서 1회부터 12회 종강까지를 갖다가 쫙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완벽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한 것을 국토개혁 농지법까지 한번 쫙 얘기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가 얘기해 주면은요. 근데 드라마는 가능한데 왜 공법은 불가능한가? 드라마는. 그 한번 보세요. 그 재밌다 그러더라. 더 패키지라는 드라마. 그래서 공부 안 되고 그러면은 동영상으로 딱 한꺼번에 끊어놓고 1일권 끊어놓고 한번 쭉 보세요. 몰아보기. 자, 이게 오늘 환지 방식인데요. 우리 환지 방식은 자 이제 새로 쓸게요. 3번의 환지 방식. 요 환지 방식은 민법을 잘해야 돼요. 특히 민법 중에서 물권법을 잘해야 됩니다. 민법 다 잘하시죠? 잘하시잖아. 우리 환지 방식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를 개발해가지고 오른쪽처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지역이에요. 단지 시간적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의 모습, 오른쪽은 도시개발 사업한 후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런 그림은요. 저희 강남역에 가면 성형외과 광고 보면 나와요. 전과 후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굴이 이 얼굴로 됐습니다. 이게 바로 환지 방식이야. 이게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인조인간처럼 바뀌는 거 있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에 이 동네는요. 약간 허름한 지역이에요. 농지가 하나 있어요. 농지 A가 있고요. 옆에 농지 B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아직 건물 안 짓고 버려진 땅, 나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요.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허름한 주거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도 허름한 주거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굴뚝에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허름한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많이 낡아 있습니다. 허름한 상업지역, 꼬맨 자국도 이렇게 있고 누가 여기서 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 이름은 맹물다방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허름한 이제 지역인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에 이쪽에요. 요런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런 땅을요. 근데 여기를 이제 다 갈아엎는 거예요. 다 갈아엎어 여기를 갈아엎은 다음에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도로를 뚫었습니다. 도로를 뚫고 이제 토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 거고 여기는 그대로 산이에요. 똑같이 왼쪽이 오른쪽으로 바꾸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에 갖고 있는 땅을 이것을 종전토지라고 합니다. 이걸 종전토지라 그래요. 그러면 몽당분필이네. 종전토지를요. 이제 개발된 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갑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와 똑같은 면적을 똑같은 위치의 땅으로 바꿔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현재 갑의 토지의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에요. 현재 여기라고요. 여기야. 그러면 현재 갑의 토지는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면적을 바꿔줄 수 없는 이유가 이미 도로가 다 뚫려버렸거든요. 갑의 토지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면적으로 바꿔주지 못하고 좀 줄어든 면적을요. 그 옆에 있는 땅으로 바꿔주게 돼 있어요. 요걸로 바꿔준다고요. 이게 바로 환지예요. 환지. 바꿔주는 행위도 환지라 그러고 바꿔주는 땅도 환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를 개발해서 요 환지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 토지가요. 종전 토지가 한 100평이었는데 바꿔주는 땅, 물론 개발도 안 되고 쓸모없는 땅인데
이 땅을 갖다 개발해서 바꿔주는 건 좋은데요. 면적이 줄어들었어. 한 50평밖에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손해를 본 건가요? 손실을 본 겁니까? 아니죠. 개발되기 전에 이 땅은 평당 1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요. 개발되고 나니까 평당 3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재산가치 100만 원, 재산가치 150만 원. 그래서 돌려받는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땅의 가치는 더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50평만 내가 받았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 50평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공공시설 설치할 나머지 50평을 쓴 거라고요. 그럼 이때 이렇게 줄어드는 비율이 있죠? 이걸 우리가 감보율이라고 해요. 대가 없이 가져가는 비율을 감보율. 이때는 감보율이 50%예요. 절반을 줄이는 겁니다. 감보율 50%다. 간단하죠? 100평이 50평으로 줄었으니까 감보율 50%라고요. 그 감보율은 아무 대가 없이 떼어내는 비율입니다. 감보율.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종전 토지를 개발해서 환지로 바꿔줄 때까지 나오는 이제 모든 얘기를 갖다가 하나씩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제일 먼저 공부할 게 환지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환지 계획을 보는데, 자, 종전 토지를 개발해서 환지로 바꿔주는 계획, 환지 계획. 자, 이 환지 계획은요, 먼저 작성자, 환지 계획은 수립이란 말 안 써요. 작성이라 그럽니다. 작성자는 누군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해요. 시행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지 계획에 도장을 찍어주는 인가권자는요, 조심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지정권자가 아니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인 시행자는요, 행정청인 시행자 인가 안 받아요.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했을 때는요, 인가를 받지 않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했을 때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환지 계획은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근데 우리는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걸 공부해야 돼.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지 지정. 이거 환지 계획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라는 것도 환지 계획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두 개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요, 환지 방식을 다 공부하고 나면 자연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 기준. 자,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줄 때요, 고려해야 될 기준이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바꿔주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줄 때 고려해야 될 기준 7가지. 먼저 면적을 고려해야 돼. 면적. 자, 종전 토지가 넓은 면적이다. 그럼 바꿔주는 땅도 넓은 면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위치를 고려해야 돼. 위치. 종전 토지하고 똑같은 위치의 땅으로는 바꿔줄 수 없겠죠. 그렇지만 비슷한 위치의 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목. 종전 토지가 지목이 되다. 바꿔주는 땅도 지목이 대인 토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토질. 토질은 토지의 비옥도를 말해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농지 A하고 농지 B는 같은 면적인데요. 농지 A는 쌀이 100가마가 나오고 농지 B가 50가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땅의 가치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을 고려해서 환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도 환지 기준이 된다. 근데 조심할 것은 토양은 환지 기준이 안 돼. 토양은 환지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가 까만색 현무암 토양이었어요. 바꿔주는 땅이 회색빛이 감도는 석회암 토양의 땅으로 바꿔줬다. 괜찮아.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토양은. 그 다음에 토지의 형태.
토지의 형태도요, 기준이 되질 않아요. 종전 토지가 정사각형 땅이었는데 바꿔주는 땅이 직사각형 땅을 바꿔줬다. 괜찮아. 이거는 기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가격. 토지의 가격. 이것도 환지 기준이 안 됩니다. 저래 토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용 상황이 있어요. 이용 상황.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여기요, 우리 허름한 요 상업 지역에 맹물 다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맹물 다방의 땅을 만약에 요쪽에 산 밑에 땅으로 환지해 준 거야. 산 밑에 땅으로. 그럼 맹물 다방의 다방 언니는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커피 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다시 어쩔 수 없이 신맹물 다방을 오픈해. 산 밑에다가. 그랬더니 오픈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하루에 손님이 대폭 줄어들어. 거의 안 와요. 손님이라 그래봤자 조난당한 사람이나 구조대원들만 와. 예. 그러면 종전 토지가 상업용지였으면요, 바꿔주는 땅도 상업용지로 바꿔줘야 돼.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수리. 이때 수리는 고친다는 뜻이 아니야. 물의 이용을 말해. 수리. 종전 토지가 공업용수를 끌어쓰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면 바꿔주는 땅도 공업용수를 끌어쓰기 좋은 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수리.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고려해야 돼. 환경. 어떤 사람이 이쪽 산 밑에서요, 산 밑에서 꿀벌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꿀벌을 키우는 거예요. 요거를 꿀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꿀벌 키우고 있습니다. 양봉업을 했지. 근데 이쪽에 이제 공장인데, 환지해준 땅이 공장 굴뚝 밑에 환지해줬다. 어때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방독면 다 씌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환경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총 7가지가 환지 기준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토지의 가격은 왜 환지 기준이 안 될 것인가? 종전 토지가 비싼 토지면 바꿔주는 땅도 비싼 토지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의 가격이 환지 기준이 안 되는 게, 저기 7가지 기준이 토지의 가치를 정하는,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야. 그래서 7개를 고려하면 토지의 가격은 다 고려가 된 거니까 토지의 가격을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7개.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이요, 징환지라는 게 있고요. 징환지. 그 다음에 감환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입체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입체환지라는 게 있어요. 입체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징환지는 뭐냐 그러면요, 자, 우리 여기 나대지 있잖아요. 나대지. 요 나대지의 소유자 A라는 사람은요, 아침 일어나면 이제 조깅을 합니다. 아무리 가치 없는 땅인데 땅이 한 1000평 정도가 돼. 그러니까 조깅이 가능한 거야, 아침 일어나서. 근데 이 나대지를 이렇게 환지해 주는데 이쪽 땅으로 환지해 준 겁니다. 근데 저 나대지가 가치가 너무 작아서요, 땅을 한 3평밖에 못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아침에 운동 종류를 바꿨습니다. 쪼그려 뛰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조깅 못해. 예. 그러면은 우리가 환지 방식이 있을 때는 항상 과소토지 기준이라는 걸 정해요. 과소토지 기준. 이게 뭐냐면 지나치게 작아서 경제적 용도로 쓸 수 없는 면적을 정한다고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과소토지 기준을 예를 들면은 5평 미만으로 정했다. 만약에. 그러니까 5평 미만이면 과소토지로 쓸 수 없다 정했으면은 3평은 과소토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평을 해줘야 돼. 플러스 2평. 그러면 과소토지를 면하게 되죠. 그러면 2평을 더 주는데 그냥 주는 게 돈을 받고 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청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 2평만큼을 돈을 받고 2평을 더 줘요. 그러면 요 징환지라는 것은 바로 과소토지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주는 거 있죠? 여기 징환지예요. 과소토지에 플러스 알파 해주는 거. 과소토지를 면하기 위해서 징환지. 이 감환지는요, 개인이 환지를 받을 땅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는 게 감환지예요.
어떤 사람은 환지를 100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98평만 받은 거예요. 2평은 왜 마저 안 줘요? 너한테 원래 100평을 다 주려고 했는데 과소토지인 사람이 있어서 증환지해 주느라고 2평을 썼다. 부족한 2평은 대신 돈으로 줄게. 이게 청산금이야. 그래서 2평짜리 돈 받죠. 저걸 가지고 2평 덜 받은 사람한테 돈으로 주는 거야. 청산금을 대신 주는 거예요. 자, 입체한지는 뭐냐면 우리 왼쪽하고 오른쪽은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줄어들었죠. 환지가. 공공시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환지해 줄 땅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서로 환지를 받기 위해서 싸움이 나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종전 토지 대신에 원래 환지를 줘야 되는데 바꿔줄 환지가 부족해서 이제 환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플러스 토지의 공유 지분,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대신 줘요. 그래서 종전 토지 대신에 원래 환지를 줘야 되는데 바꿔줄 환지가 부족해.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대신 준다. 이게 입체한지인데, 자, 건축물의 일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붕을 뜯어주거나 벽을 뜯어주는 줄 알아. 이때 건축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00이요. 토지의 공유 지분이 바로 대지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요. 입체환지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이 있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입체한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였어요. 예전 입체한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닌 거야. 바뀌었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입체한지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있어. 입체한지가 인기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우리 아파트 청약순위 있죠. 주택법에. 청약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고. 그런데 입체한지로 내가 아파트를 받을 때는 내 청약순위와 상관이 없어. 주택법상 청약순위가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주택법상 청약순위가 1순위가 아닌 사람은 사실상 마음에 드는 아파트 분양 못 받아요. 근데 입체한지일 때는 청약순위를 적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체한지를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행자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제발 입체한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동의를 받으러 다녔어. 토지 소유 동의를. 이제는 동의를 받으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앞에 줄 서 있는 거야. 줄을 서시오가 뭐야? 신청을 받는 거야.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신청. 예. 그러면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종전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입체한지를 받은 이 저당권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에 각각 설정된 것으로 본다요. 하나가 두 개로 바뀌었으니까 각각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예요. 그 다음 우리 6번째로요. 비환지라는 게 있어요. 비환지. 이때 비는요. 비행기 할 때 비자야. 날을 비자입니다. 환지가 날아간 걸 말해. 비환지. 그래서 우리가 종전 토지하고 똑같은 위치의 땅을 환지 못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비슷한 위치의 땅을 환지를 해줘야 되는데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종전 토지가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거든. 나중에 환지를 해줬는데 환지 받은 땅이 고속도로 옆에 땅을 준 거야. 종전 토지 위치를 벗어나서 환지가 엉뚱한 데로 날아갔죠. 이걸 비환지라 그래. 그래서 이 비환지는요. 원칙 금지예요. 원칙이 금지다. 그러면 예외가 있겠네. 예외적으로 비환지가 허용이 돼요. 언제 허용되는가? 공공시설일 때요.
공공시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왼쪽 한번 보시면은 여기 여기 산꼭대기예요. 여기에요. 보건소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 산꼭대기에. 산꼭대기 옆에 다시 시청이 있고요. 그 옆에 학교가 이렇게 있어. 아니 왜 산꼭대기에다가 보건소, 시청, 학교를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다른 평지에 땅이 없는 거예요. 산꼭대기 만들어놨어. 예. 그 요 학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신림동에 살는데 그때 20몇 살 때 신림동에 살고 있는데 신림 10동에 가면요. 모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그래서 그 학년을 알기 위해서는 종아리를 보면 돼. 종아리가 가늘다 1학년이야. 그 여고 1학년. 굵다 3학년이야. 예. 올라다녀야 되니까 산꼭대기 있거든. 근데 가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굵은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궁금한데 그 중학교 출신이야. 4년차 사이는 4년차지. 예. 그래서 왜 그랬는가? 평지에 땅이 없어가지고 산꼭대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건소가 산꼭대기에 있어. 아픈 사람이 이제 보건소로 가는데 해필이면 관절염 환자야. 예, 트라스트 하나 붙이는 거 올라가. 도착하자마자 무릎 빠져 죽습니다. 이거. 옆에 있는 시청에다 사망 신고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산꼭대기에 공공시설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방식이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 원칙대로 하면은요. 보건소, 시청, 학교는 어디에다 환지해 줘야 돼? 요 근처에 대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종전 토지 위치 근처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일로 온 거예요. 평지 한가운데로. 보건소, 시청, 학교가 들어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종전 토지 위치를 벗어났잖아요. 비환지지. 예, 그래도 공공시설은 그 시설이 있으면 가장 좋은 위치로 다 옮겨갈 수가 있어. 그래서 공공시설만큼은 환지 기준 7개 중에서 2개 위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적 기준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남들은 다 줄어든 환지를 받는데 공공시설은 더 늘어난 면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비환지. 그래서 비환지는 여기까지만이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실무에 가면은요. 저기 이제 시행 규칙의 실무에 가면은 참고로 하나 들어오세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 비환지에 대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사실상. 어떤 거냐면 우리 여기 알박기 하는 사람들 있죠. 알박기 들어봤어요? 예. 앞으로 저기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개발될 거야. 땅은 한 10만 평 되는데 내가 한 5평 정도 땅을 사는 거예요. 여기 저기 바둑판에 바둑알 놓듯이. 근데 그중 하나 걸렸어. 딱. 그래서 요 땅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자기가 평당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평당 1억 달라는 거야. 이게 이제 알박기지. 알박기. 근데 알박기 한 사람들을 갖다가 퇴치하는 방법으로 비환지를 써요. 법에 규정이 나와. 시행규칙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알박기 한 땅은요. 비환지가 가능해. 가장 좋은 땅에 알박기 했잖아요. 그러면 공장 굴뚝 밑으로 비환지해 줄 수 있어. 예. 그래서 알박기는 환지 방식에서는 무용지물이야. 알박기 한 땅들은요. 다 모아가지고 아무데나 다 비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쓸모없는 부분으로. 그래서 환지 방식 있는 곳에서 알박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요 비환 6기까지만 우리 시험 범위고요. 그다음 우리 7번째로 공부할 것이 보류지라는 게 있고요. 8번째 채비지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보류지는요.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을 보류지라 그럽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요. 환지 방식으로 100만 평의 토지를 조성했어요. 100만 평 중에 70만 평을 개인한테 환지해 줄 땅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남은 땅이 얼마야? 30만 평. 이게 보류지예요. 개인한테 환지해 줄 땅으로 지정하지 않은 땅을 다 보류지라고 한다. 근데 이 보류지 30만 평 중에요. 한 10만 평 정도를 채비지로 지정해서 이걸 팔아요. 공사 비용에 쓰려고. 10만 평을 팔면 돈이 들어오죠. 이 돈 가지고 세멘, 모래, 철근, 벽돌을 사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땅이 얼마야? 20만 평 있죠. 20만 평을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요. 20만 평 가지고 도로, 학교, 공원, 도서관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류지는요.
환지로 지정하지 않은 땅을 다 보류지.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지정해서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보류지는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 채비지는요,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채비지. 그 다음에 우리 9번째로 공부할 것이요, 환지 부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 부지정. 뒤에다 뭐 처분자 붙여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종전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요, 바꿔줄 땅,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일 모레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환지가 필요 없죠. 그러면 환지를 정하지 않고 환지 대신에 돈으로 주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부지정은요,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 부지정. 자,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이 이민 가니까요, 환지 필요 없어요. 땅값을 돈으로 주세요. 환지만큼. 바로 돈을 지급합니다. 이게 청산금이라 그래요. 이 청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민 가는 사실을 시행자가 미리 알았어요. 당신 환지 필요 없이 돈을 드릴까요? 네, 좋아요. 이게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에요. 그런데 이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갑 토지 밑에는요,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계약기에 남아 있으면은요, 갑이 환지를 받으면요, 환지로 같이 따라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갑이 환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갑은 익스프레스 포장 이사를 불러요. 그러면 그 뒤에 보따리를 든 3명이 따라갑니다.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놓치면 큰일 나거든. 같이 따라가서 그 땅을 또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이 환지를 안 받고 이민 가버리면 아직 계약기가 남아있는 임차권자 등은요, 따라갈 땅이 없죠. 임차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시험에 계속 나오죠.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소 토지에 대한 직권 환지 부지정이 가능하다. 환지 부지정이 가능하다. 자, 아까요, 우리가 요 나대지가요, 가치가 적어서 한 3평밖에 환지를 못 해줄 때 요 2평을 더 준 거잖아요. 그런데 과소 토지라도요, 정도 차이가 있어. 이때는 증환지를 해주면 과소 토지를 면할 정도의 과소 토지였는데 이 토지는 진짜 작아서요, 발이 큰 사람은 2발로 못 서 있어. 한쪽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본인이 환지 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시행자가 직권으로 100원짜리 몇 개 줘서 돌려보내겠대. 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돌려보낸다. 이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환지 안 주는데 임차권자가 웬 말이냐? 필요 없습니다. 직권으로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작을 때는요. 예, 이게 환지 부지정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번째로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10번째로 봐야 될 것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에요. 예정지 지정. 뒤에다가 처분자 붙여도 돼요. 예. 우리 환지 방식의 최대 단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 갑이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행자가요, 이제 네 땅은 다음 주부터 공사에 들어가니까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환지 받은 다음에 사업을 재개하래요. 자, 환지 언제 주시는데요? 15년 후에.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환지 좋은 땅 줘봤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전체를 한꺼번에 갈아엎는 게 아니라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요 1구역 공사 끝났어. 지난달에 2구역 공사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갑의 땅이 들어가 있는 3구역 공사가 시작한대요. 근데 갑이 물어본 거 시행자한테 혹시 내가 앞으로 장차 환지 받을 만한 땅이 공사가 끝나 있으면 임시로 쓸 수 있을까요? 보니까 이미 공사 끝나 있어. 요 부분만큼은 전체는 안 끝났지만. 그래서 일단 요 땅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으면은요, 저 땅을 임시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 우리 소유권은 3개 권능이 있죠.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잖아요. 소유권은 아직 못 받았지만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으면요, 사용권하고 수익권은 생겨요. 그러면 일단 사업을 계속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요, 요 시행자의 임의적 처분이에요. 시행자의 임의적 처분이다. 그 말은 시행자가 반드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임시로 쓸 땅을요. 그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요, 사용하고 수익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임시로 사용 수익권 취득하고 쓰고 있다가 나중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유권자로 쓰는 거예요. 제3자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은 계속 땅을 써. 근데 제3자가 보기엔 똑같이 쓰고 있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으로 쓰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은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자로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단 없이 계속 쓰는 거라고.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단 저 환지 예정지가요, 채비지인 경우가 있어요. 채비지라는 것은 팔아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땅이죠. 하루라도 일찍 팔면은 비용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팔 땅이니까 요거는 처분하는 것도 가능해.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일 때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하다. 근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자, 민간 시행자일 때는요. 민간 시행자일 때는 부정의 우려가 있어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좋은 땅 좀 지정해 달래. 부정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투명하게 만천하에 서류를 공람을 시켜줘야 돼요. 공람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시행자가 환지형 지정할 때는 서류를 공람시켜줘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요, 권리 의무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의무의 조정.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왼쪽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갑 토지 밑에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있는데요. 자, 갑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죠. 그러면 같이 또 따라가는 거야. 임차권자 등이. 그래서 가서 환지 예정지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임차권자 등이 쓸 위치를 지정해 줘요. 그러면 임차권자 등이 환지 예정지 가서 이 땅을 쓰는데 종전 토지보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었어요. 일단 임대료 감액 청구할 수 있어. 반대일 때는 토지 소유자 갑이 가만히 안 있겠죠. 임대료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사정 변경의 원칙 배웠어요? 예? 민법 시간에 사정 변경의 원칙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까? 예. 예전에요, 독일에서요, 독일이 2차 대전을 하기 전에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집 한 채 값이 빌렸어요. 근데 전쟁 때 독일이 화폐를 막 찍어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난 후에 독일의 물가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빵을 하나 사는데요, 돈을 이만큼을 들고 가야지 빵을 하나 살 수 있어. 그래서 유모차에다가요, 돈을 산더미처럼 싣고 가, 유모차에다가. 근데 이 유모차를 잠시 뒀는데 돈을 버리고 유모차를 훔쳐간 거야. 유모차 더 비싸. 예. 그게 독일 실제 있었어요. 독일에서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전이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빌린 돈을 갚는 건데 액면가대로 갚은 거야. 그 돈은 이제는 빵 몇 덩이 살 정도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빌린 돈의 가치는 집 한 채. 예,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돈을 갚았는데 그 돈의 가치는 빵 몇 개 살 정도의 돈인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독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정이 바뀌지 않았느냐. 예,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그 가치에 맞게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그대로 액면가대로 갚는 것인가.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막 나왔는데, 자, 처음에 종전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했을 거라고. 근데 환지 예정지로 갔는데 땅의 가치가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임대료를 정하는 기준이 바뀐 거잖아. 그래서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과는 별개로, 그거는 별개로 뭐야? 요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를 상대방한테 할 수 있어요. 임대료 증감 청구.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임대료 증감 청구에 상대방이 서로 응하기가 싫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해서 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근데 계약 해지나 권리 포기로 손실이 생겼을 때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모든 청구는요, 요거 60일 내에 해야 돼요. 60일 내 청구해야 됩니다. 이때 60일은 보통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예. 여기 환지영지 지정이고요. 이제 11번째 마지막 결론. 환지 처분이 나면 드디어. 환지 처분은 뭐예요? 종전 토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환지로.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 처분이고요. 환지 처분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기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야. 예. 그 다음에 이 환지 처분이 있으면은요, 권리 의무가 이전합니다. 권리 의무의 이전이 생겨요. 예.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의무가 환지로 이전한다. 권리 의무 이전. 근데 재판상 행정상 처분은 요거는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쪽에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나대지예요. 나대지 여기 변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살인의 추억에 나온 송광호가요, 돋보기를 들고 이쪽으로 증거조사로 달려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그쪽 땅이 여기로 환지됐다. 이쪽으로. 그럼 이제는 여기다가 돋보기 되는 게 아니라 환지받은 땅에다 돋보기 되는 거예요? 아니죠. 증거 보전 절차는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재하고 환지로 이전하지 않아요. 재판상 처분, 증거 보전 절차 같은 거. 그 다음에 종전 토지가 방화지구로 지정됐으면 환지받은 땅도 방화지구 되나? 그거 아니죠. 행정상 처분의 대표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처분이야. 그래서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 환지로 옮겨가지 않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전속을 해요. 그런데 경제적 처분은 이전합니다. 하셨지만 경제적 처분은 이전합니다. 경제적 처분은 요거는 이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전 토지를 압류했잖아요. 환지 받은 사람이 있죠. 환지를 압류한 것에 효력이 생겨요.
종전토지 압류는 환지 압류다. 예. 경지적 처분은 환지로 이전한다. 네 번째 요거는요. 여기 그대로 와서 땡땡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여기 임차권자 등이요. 요쪽 땅으로 이사 가는 것은 두 번 나와요. 환지 예정지 지정 받았을 때 이사 갈 수 있죠. 또는 환지 처분이 있었을 때도 이사 갈 수 있죠. 그래서 권리 의무의 조정은요. 두 번 나온다고 똑같이. 원래는 환지 처분에 규정돼 있고 요쪽 환지 예정지 지정에 준용하게 돼 있는데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쓴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환지 방식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원래 보는 게 원칙이지만 같이 요 칠판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밑줄을 한 번씩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씩 쳐주고 별표할 거 별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